예.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 코오롱 스포츠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기욱 씨 닮으십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많이 듣고. 저 이상윤 누나. 네, 그건 제가 혼자. 예, 제가 혼자 얘기하고 다니는 거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스포츠인데, 스포츠는 저는 다가가기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히 청중들의 연령이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약간 낮은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네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그냥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크게 준비한 건 없지만, 저는 스포츠로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운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자랑하러 온 건 아니고요. 과연 스포츠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였고, 또,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멀게 느껴졌는데, 과연 저 같은 사람은 왜 스포츠 가지고 밥 먹고 살고 있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그리고 과연 거기서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거를 얘기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는 전혀 아닐 거고요. 아마 여기 나오시는 강연자분들이 무거운 주제도 있을 거고, 진지한 주제도 있을 거고, 가벼운 주제도 있을 건데, 저는 아마 가벼운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오늘 또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지금, 방금 지금 최종 평가전 끝난 시점인데, 네, 분위기가 좀 침울하네요. 가나에 4대 0으로 져가지고 지금. 네. 네, 지금. 저는 그 정도로 실은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스포츠 뉴스부터 보고 잘 때까지도 스포츠 뉴스만 보다 자는 사람인데, 그러니 저는 이쪽에서 일하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붙인 제목은 스포츠 마케터, 열정을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이유는 많습니다. 당연히 열정만 돈으로 주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열정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강의를 한번 이제 좀 준비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겠어요? 네. 제 소개는 그래도 제가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 스포츠 마케터의 청운의 꿈을 안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아주 운이 좋게 스포츠 쪽에서, 스포츠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는 이제 코오롱이라는 회사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크게는 한 3종목 정도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제 골프, 그리고 마라톤. 좀 연상이 좀 되시죠? 예전에 황영조, 이봉주, 코오롱 하면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궁, 최근에 좀 시작한 양궁.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포츠 단 형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꾸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골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저는 주로 골프만 해왔다. 골프 여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축구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주 그냥 이것도 또 어떻게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책을 한 2권 정도 내게 됐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스포츠에 대한 얘기고요. 예, 그리고 월드컵을 앞두고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가 여성분들을 위한 축구책을 하나 냈어요. 요게 이제 제가 낸 첫 번째 책입니다.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는 책을 제가 작년도에 냈는데, 블로그를 제가 원래 실은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정리한 게 스포츠 마케팅 쪼개기라는 책이고, 이거는 아마 이제 이쪽으로 꿈을 키우고 있는 청년들이 보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고, 이 책은 이제 그녀 축구를 만나다, 영어로 Girl Meets Football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제 와이프랑 같이 썼어요. 제 와이프가 축구를 완전 싫어하는데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를 너무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고 물어보기 시작해서 실은 이게 기획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약간 재미있는 스토리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여자가 축구를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쪽집게 강의 같은 식으로 재밌게 책을 내서 조그맣게
기사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뭐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좀 인생의 향신료를 풍부하게 가진다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국 프로골프협회 10월달 달력인데요. 올해 거. 제가 10월달에 출연해 있습니다. 네, 제가 10월달에 아주 저기 좀비처럼 저런 얼굴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저 정도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월드컵이죠? 이제 며칠 후면 월드컵이 가면 방송 나가면 이미 개막전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올해는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뭐 축구하면 사람들 떠오르는 게 월드컵이죠. 월드컵은 뭐 이렇게 원래 스포츠 하면은 뭐 더 이렇게 막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저같이 좀 이렇게 막 건장한 남자나 할 것 같지만 월드컵은 좀 예외지 않습니까? 여자분들도 같이 응원도 하러 다니시고 뭐 길거리 응원도 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월드컵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또 남녀노소 나이도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2002년도에 당연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온 국민이 열광했던 그 열기들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 당연히 스포츠라는 것을 떠올리실 때 가장 우리에게 제일 처음 떠올리지는 이미지가 아닐까. 저도 저 때 뭐 술집에서 축구 보다가 나와서 난리치고 막 신촌바닥 헤매면서 버스 흔들고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 중에 안 그러신 분 있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축구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 골대 그물망이 흔들리면 그냥 좋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스포츠라는 게 참 신기한 게 뭣도 모르고 그냥 정말 너무 좋아요.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도 골을 넣으면 너무 좋고 이기면 좋고 또 지면은 엄청 슬픕니다. 내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지금 너무 슬퍼요. 이 희로애락의 감정이 스포츠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이 감정이 그 스포츠라는 거 하나로 내 모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희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릴 적부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이런 지금 스포츠 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포츠가 실은 꼭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고 화려하게만 보는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포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노는 것도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말로는 뭐 체육 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제가 보는 스포츠라는 것은 즐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일상에서의 스포츠는 그냥 즐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응원하는 스포츠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거는 당연히 요즘 뭐 제일 유행하는 뭐 저기 프로야구라든지 뭐 월드컵, 올림픽 모든 종목의 뭐 프로 스포츠든 뭐 그 아마추어 스포츠든 그런 것들이 이제 보는 스포츠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하는 스포츠들. 그리고 요즘 등산도 많이 하시죠. 등산 많이 하시고 조기 축구도 하시고 뭐 골프도 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더 즐겁게 해주는 즐기는 것 중에 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게 실은 제 오늘 주제의 핵심 메시지예요. 예, 제가 뭐 다른 강의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스포츠는 즐기는 것이 맞다. 근데 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만들어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뭐 말이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해서 되게 스포츠라는 단어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합쳐놨는데 이거 설명하라고 그러면요 한 1시간은 필요합니다. 제가 근데 오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을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저는 이제 프로로서 스포츠 쪽에서 일하는 프로로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흥분시켜서 저는 그 대가로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스포츠라는 게 스포츠랑 아무 상관없는 모든 비즈니스 지금 여기서 뭐 다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주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든 거의 근본은 매매 아니겠어요? 매매 사고 팔고 그 사는 사람은 당연히 뭐 소비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파는 사람은 생산자라고 이제 표현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스포츠라는 무형의 것을 사고 파는 게 실은 스포츠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게 자기가 집 앞에서 조기 축구를 해도 도대체 누가 뭘 사고 파는지
거기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맞는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은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조기 축구를 예로 들면 축구를 할 때도 공이 필요하고 요즘 조기 축구 애들 다 저기 뭐 유명한 팀들 저 옷 똑같이 만들어서 옷 맞춰 입으시잖아요. 그런 옷들, 뭐 축구화들, 그리고 뭐 경기장을 빌리려면 또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얽힌 모든 사람들이 실은 그런 매매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멀리서 캐치를 하고 여기 하면 돈이 더 많이 생기고 사람들은 또 거기에 열광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당연히 이제 보는 스포츠들이 주를 이루고 있죠. 물론 생활체육 하신다고 해서 뛰시기도 하고 뭐 축구도 하고 하시지만 실은 이제 프로 스포츠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그 비즈니스를 산업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도 하고 거기서 돈도 받고 또 실제로 막 소비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그 돈을 많이 돌려가지고 뭔가 큰 산업을 만들자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스포츠 산업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구성 요소들을 따지자면 당연히 이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이 있고 경기장도 있고 그 선수들을 관리하는 협회도 있고 그러면 또 이걸 찍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찍는 분처럼 이 방송국도 있고 이걸 쓰는 기자도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 스포츠 산업을 이루는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 하나가 당연히 저겠죠.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중개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적으로 생산하시는 분과 소비하시는 분 사이에서 더 잘할 수 있게 윤활유처럼 기름칠도 해주고 북도 다 주고 때로는 불도 끄고 그런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 스포츠의 마케터의 세계는요. 지금 앞에 일부러 영어로 써놨는데요. 그냥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네, 실제로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대회 진행도 막 하고요. 선수들 진짜 유명한 선수도 바로 옆에서 막 챙기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화려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포츠 마케터들이 가지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화려함, 굉장히 화려하죠. 저는 이제 골프 담당이다 보니까 여기는 골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웬만한 골프 채널에 나오는 유명한 선수들은 이제 타이거 우즈 빼고, 네, 여러분 아시는 타이거 우즈 빼고는 저도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제가 드러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선수들 만나서 뭐 계약도 하고, 옷도 주고, 뭐 불편한 것도 들어주고, 너가 꼭 뭐 여기에 우리 회사 로고를 달고 잘 TV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누가 봐도 너무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네, 맞죠. 엎드려 절 받았네요, 방금.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요. 스포츠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취업도 어렵고,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특히. 여기 뭐 자녀분들 계신 분들도 아마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가수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선수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실제로 몸으로 느끼고 제가 이제 블로그를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블로그를 운영하면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저한테 상담 이메일이 와요. 이 친구들은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류현진이 이제 스캇 보라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매니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대충 아실 거예요. 근데 막 저는 한국의 스캇 보라스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좀 박지성 선수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그 귀엽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귀엽지만 아주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정도로 저희가 보여지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성취감이 또 상당히 있고요. 성취감이란 거는 뭐 당연히 제가 뭐 이렇게 관리하던 선수나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런 성취감들 그리고 또 이제 글로벌 인재로 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알려질 정도로 유명한 선수를 대부분 해외에서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뭐 구자철, 뭐 월드컵 국가대표만 얘기한다면 기성용,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뭐 한 8할 이상은 다 저기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는 이미 이제 글로벌화 되어 있고 그 중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글로벌 인재가 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실은 살아남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도전을 하고요. 또 제일 좋은 건 뭐 당연히 멋진 경기와 선수를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반면에 그 단점들은 많이 보여지지가 않는데 저는 단점들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하고 실은 많은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꾸 너무 막연한 환상이나 그런 화려함만 보고 왔다가 괜히 실패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실제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시각각 뉴스가 전해지기도 하고 사건이 터지면 그냥 바로 출동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후원하는 선수가 골프는 이제 주말 동안 많이 치잖아요. 목, 금, 토일 이렇게 많이 치는데 예를 들면 일요일 날 갑자기 뭐 1등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옷 들고 막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가서 이거 입으라고 이거 이만하게 나온 거 입으라고 우리 막 이런 짓도 해야 되고 또 너무 성적이 안 좋아도 그러면 너 왜 이 선수한테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성과가 없냐? 막 이런 걸로도 연말에 뭐 이렇게 성과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또 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는. 네. 그 몇몇 사람들만 정말 화려한 부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박봉에 뭐 과로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업무 시간은 굉장히 길고요. 참 그 시기를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직률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영원한 조연이에요. 예, 주연이 되기가 어려워요. 예, 주연은 바로 스타죠. 예, 주연은 스타고 뭐 예를 들면 이 방송에도 스타를 만드시는 PD님도 계시고 또 진행자님도 계시고 또 이걸 이루는 청중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연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착각을 하시고 자기도 굉장히 화려한 데서 일한다는 착각만 가지고 오신 분들은 또 많이 실망을 하시기도 하죠. 이 영화 아세요?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네. 여자분들이 아신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원래는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실은 그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영화인데 이 90년대에 나왔는데 이 탐 크루즈가 당연히 주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친구들한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이쪽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친구들한테는 아주 잘못된 선입견을 준 영화예요. 네, 일단 스포츠 쪽에서 일하면 다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다 저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저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정도로 드라마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다 영화입니다. 이거 완전 뻥이에요. 나중에 혹여나 보실 일 있으면 그냥 사랑을 다룬 드라마로만 생각하시지 저 업에 대해서는 굉장한 픽션이 많다는 거를 감안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손흥민 선수인데요.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 부동의 이제 공격수인데 박주영 선수하고 같이 요 뒤에 있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예요. 네. 토니 블라이마이스터라는 독일인인데 저런 사람들 뭐 누가 알아보겠어요. 지하철 타고도 아무도 몰라요. 이상과 현실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저 같은 사람은요 항상 모든 사진을 볼 때도 스타 주변 거를 많이 보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저 사람 왜 저기 서 있을까? 왜 저 회사 로고가 저기 붙어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스타와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에는 저희가 보는 이상하고 현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 부분은 뭐 그렇게 화려한 것만은 아니니 너무 막 그렇게 뭐 멋있어 보이고 뭐 그렇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 파트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이제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LPGA라는 골프 대회가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대회를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니까 설명이 안 되네요. 요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1위. 요 선수가 스테이시 루이스라는 선수인데 지금 박인비 선수는 아시죠 다.
예, 박인민 선수가 지금 0.3점 차로 뒤져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선수가 바로 이 선수예요. 스테이시 루이스.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선수도 뭐 유명한데 제가 더 얘기해봐야 입만 아프겠네요. 네, 하여튼 저는요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축구 야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그냥 혼자 만든 파일이에요. 2004년도에 혼자서 군대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그냥 혼자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저 때가 이제 유로 2000이라고 이제 2000년도에 한 유럽에서 한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일단 고등학교 때부터 그 유럽 축구까지 모든 축구를 다 봤어요. 새벽에. 아시겠지만 뭐 유럽 시간대가 우리나라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새벽에 일어나서 모든 축구를 다 보고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거를 실전에서 이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던 그런 딱 부류였어요. 예. 그 학교에 가면은 여러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저는 그 부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3년 동안 축구만 하다가 대학교를 갔는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게 대학교 때도 그대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은 축구를 그때는 이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축구 오락하고 뭐 이러느라고 뭐 어쨌든 학교를 잘 안 갔어요. 학교 잘 안 가다가 군대 가서도 이런 짓을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는 과연 나중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됐고 축구가 너무 좋아 이 생각밖에 없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실은 이제 미국에 가게 됐어요. 가게 된 거는 이제 제가 군대를 ROTC 장교로 갔다 왔는데 장교 가게 되면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시면 이제 전역하기 직전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 한번 꼭 생깁니다. 예, 한번 꼭 생기는데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죠. 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하다가 국내에서 내가 뭐 이래 좋아하는 게 없는데 뭐 딱히 내가 이런 걸 해서 답이 없다. 그래서 나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했으니 스포츠 쪽으로 나가자. 근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막 인터넷에서 막 찾았어요. 메이저리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럽 축구 막 인턴십 뭐 이렇게 막 찾아서 하다가 다 안 됐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미국으로 가게 됐는데 미국에는 또 스포츠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마케팅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클래식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만화 캐릭터 라이센싱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저런 회사에서 그냥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일단 가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25살 정도 됐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일단 어린 대학생들은 주로 25살이면 대부분 휴학을 한다거나 졸업은 한 27, 8쯤에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들을 쌓았는데 저는 이미 졸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주사위를 던진 거였어요, 실은. 왜냐면 제 동기들이나 친구들은 다 취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냥 제가 장교 때 번 돈 가지고 그냥 혼자서 갔어요, 미국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이.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한 6개월 정도 인턴을 하다가 인턴하는 동안 뭐 하는지 아세요? 맨날 경기장만 갔어요. 뉴욕으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뉴욕 닉스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기 잠실 운동장에 있는 농구 경기장 같은 그런 거였는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뉴욕 닉스 경기 그리고 이제 이 경기장이 아이스하키장으로 바뀌어요. 뉴욕 레인저스라고요. 그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바뀌고 그럼 이것도 당연히 가죠. 뭐 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퇴근하면 가요. 4시에 퇴근했습니다. 네. 왜냐면 돈을 안 받는 인턴이었거든요. 4시면 집에 가래요. 그래서 맨날 놀러 가고 야구장을 갔죠 또. 야구장을 하면 또 뉴욕 양키스, 뉴욕 매츠. 뉴욕에는 워낙 그 유명한 팀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거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걸 보러 다니니까 뭘 느꼈냐면 제가 스포츠를 보는 데 대한 희열은 이제 금방 없어지고 이거를 1년 365일 즐기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삶이 뭐 물론 뭐 각박하죠. 뭐 이렇게 뭐 하루하루 돈 벌고 사는 건 똑같은데 이렇게 스포츠 즐기는 문화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 회사는 정말 축복받았다. 그리고도 저런 스포츠 산업이 우리나라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에 소비하고 그걸 즐기고 그걸 너무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 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좁은 데서 막 그날그날 사느라고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 여유를 찾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는 이제 뉴욕 매치의 그 경기장이고요. 참 많이 갔죠. 그러다가 제가 너무 좋으니까 미국은 야구가 넘버원 스포츠, 이제 미식축구 말고 넘버원 스포츠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전체 야구장을 돌기로 제가 프로젝트를 짰어요. 근데 해보니까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 쪽에 있어서 뉴욕 쪽에를 일단 8개를 돌아봤어요. 저쪽 위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부터 해서 제일 바닥에 있는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있는 마이애미까지 다 돌아봤어요. 여기가 필라델피아의 시리즌 뱅크 파크라는 데를 갔었고, 또 여기는 이제 볼티모어의 캠든 야즈라고 볼티모어에 있는 야구팀인데, 야구장에 이거 보이세요, 이게? 야구장 한 켠이 바베큐 그릴이에요. 근데 가면 갈 때마다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실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데, 이 사람들 이 평일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일인데 와가지고 저렇게 즐기고 가고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결국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돈이 없어서 실패를 했고, 저는 그때 인턴이 끝날 때쯤이어서 취직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다 이제 그만두고 바로 이제 그 다른 무역회사로 제가 뉴욕에서 취직을 하게 됐는데요. 요때가 이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록을 남겼죠. 예, 한 6개 구장 정도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못 가본 요 수많은 구장들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때는요, 뭐 지금 제 얘기가 너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그거였어요. 제가 어딘가를 갔을 때 결과물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것 같다. 난 여기 놀러 온 건 아니고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실은 이런 프로젝트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혼자서 어디 제출하지도 않는데 혼자 리포트 만들었었어요. 여기 갔다 와가지고 이 구장은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결론이 이겁니다. 막 영어로 리포트도 쓰고 그랬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무역회사를 좀 다니다 보니까 실은 제 꿈하고 계속 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한 28, 29이 됐는데, 아, 그때부터 불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친구들은 이제 뭐 대리 막 되고 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스포츠 마케팅을 배우자고 왔으니, 대학원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커네티컷이라는 주의 대학원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스포츠 경영을 전공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쪽에 2년을 있으면서 이게 이제 미국 대학교 스포츠 저희 팀입니다. 미식축구 팀. 그 경기장 사진인데 대학 스포츠를 가서 또 놀랬죠, 제가. 저희 어릴 때 다 농구대잔치 세대 맞으시죠? 네, 농구대잔치의 열기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 스포츠에. 근데 미국은 이게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미국 대학 스포츠는요,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프로 스포츠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 이룬 스포츠고 대학 스포츠는 다 아마추어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 스포츠의 인기가 프로 스포츠의 웬만한 걸 다 제꼈어요, 이미. 저 미국은요. 그 정도로 대학 스포츠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가서 또 저는 또 놀랐죠. 이런 일들이 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 이 사람 있어요, 아시아 사람? 네. 네. 학교 내에서 이렇게 참여하는 스포츠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하는 스포츠와 보는 스포츠를 동시에 즐기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가면 난 꼭 해야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서 계속 2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야겠다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또 들었죠. 내가 이거 근데 졸업하면은 이거 누가 나 뽑아주려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유학을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되게 대단해 보이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이쪽 분야 유학 갔다 와도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한국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유학파 출신을 따로 뽑지를 않습니다. 일단 뽑지를 않고, 그거는 그때도 약간 느꼈어요. 왜냐면 이력서를 저는 한 100개씩 200개씩 넣으면서 떨어지는 게 거의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미국에서.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저 같은 아시아 사람이 영어 완벽하지 않고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스포츠적 배경도 없는데 저를 왜 뽑아주겠어요? 당연히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왜 내 결정을 이렇게 했을까 저를 한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돌아오는 건 현실이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차피 여기 나는 밑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력서를 계속 쓰면서 그냥 연습만 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거 연습하다가 제가 선택한 게 그래서 실은 골프였어요. 왜 골프였냐면 저는 지금도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그 앞으로 유망한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 당시에 그 LPGA라는 미국 골프 대회에서 뭐 박세리 선수는 당연하고 박세리, 뭐 최나연, 신지혜, 박인비는 그때는 아니지만 그런 선수들이 아주 전 세계로 호령했어요. 그래서 미국을요, 아예 그냥 휘어잡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는 혹시 한국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는 골프를 치지도 않고 지금도 안 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골프를 선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나한테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학원에 있는 2년 동안 학교 수업은요, 그냥 학교만 갔고 2년 내내 일만 했어요. 골프 대회에서. 그래서 골프 대회를 한 3개 정도를 했어요, 제가. 이게 미국 LPGA도 이제 뭐 1부 투어, 2부 투어 이렇게 있는데 이게 2부 투어거든요. 2부 투어에 있는 대회에서 일단 인턴을 했어요. 갔더니요, 한국 선수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미국 2부 투어인데.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엄청 많이 와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한국 사람 저 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또 막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막 먹을 거 주고 막 거기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지금 실은 LPG 1부터 다 뛰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저는 그 바닥에서 그 2부 투어에서 봤던 사람들이 지금도 또 인맥도 되고 제가 또 많이 배웠던 그런 아주 지금은 저한테는 아주 자양분 같은 경험들이죠. 그리고는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제 와이프거든요. 제 와이프를 미국에서부터 만났는데 참고로 저는 9살 차이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꼬셔가지고 네. 저 때가 대학교 한 1학년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저희 주에서 제일 큰 골프 대회였는데 PGA 남자 골프 대회였는데 저 때 이제 제가 인턴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때는 제가 이제 저 일원으로 일을 하게 됐지만 뭐 했는지 아세요? 저 때 진짜? 저 때 그 골프 대회라는 거는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놀라운 게 1년에 딱 일주일을 하는 대회거든요. 근데 준비를 1년 동안 해요. 그리고 제가 저거에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한 3개월 전에 들어갔는데 2개월 동안 망치질만 했어요, 진짜. 그 골프장이 한 10km 정도 이렇게 한 몇 평방미터 된다고는 저도 감이 잘 안 오는데 하여튼 길이로 따져도 한 10k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요, 이렇게 말뚝을 박아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요. 사람들 걸어 다녀야 되는 그 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 인턴들이 한 4명이 다 했어요. 하루 일어나면 망치질하고 끈 묶고 한 놈은 끈 계속 풀어주고 한 사람은 계속 망치만 박아요. 그걸 한 2달 하니까 정말 목소리가 삑사리가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때 진짜 힘들었는데 야, 이게 스포츠 마케팅인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구치소에 이제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사회봉사 명령 받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일했어요. 그분들은 다 이제 뭐 흑인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문신 막 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경찰관하고 같이 차 타고 쑥 와요. 쑥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수갑은 발은 안 풀고 거기서 이제 경찰관하고도 되게 근데 다 친해요. 그렇게 막 되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또 줄 풀고 말떡 받고 같이 하면서 점심시간에 같이 햄버거 먹으면서 막 농담 떠먹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생각해도 야, 내가 다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스포츠 마케팅이에요. 그 말뚝 받고 그러는 게. 한국 와서도 똑같아요. 물론 한국은 또 뭐 밑에 회사를 쓴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제일 밑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였죠. 그러다가 제가 실은 이제 그 IMG라는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회사가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예요. 네, 이제 인터내셔널 매니지먼트 그룹이라는 거의 약자인데요. 저 회사를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알게 됐고 저 회사를 어떻게든 들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그럼 방학이 4번이죠? 그죠? 방학 4번 동안 인턴을 지원했는데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서류에서. 아니, 뭐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니까 점점 마음은 급해지고, 그래서 IMG에 한국 지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동안에 제 쌓인 노하우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노하우를 다 모아서 저분한테 진짜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날 한번 써보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답신이 왔어요.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짜리 비행기 티켓 끊고 한국으로 와서 거기 임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 갔어요. 다시 미국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용하다가 한 2달 후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이제 졸업하기 딱 시점이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다 이삿짐 싸고 바로 들어왔죠. 그때부터 제 한국의 커리어는 그렇게 시작이 됐고, 제 실제적인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경력도 그때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한 3년 동안 일하면서 뭐 이 회사는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저 뒤에 띄워놓은 거고요. 그냥 아시면 돼요. 그냥 주로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김연아 선수를 매니지먼트 했다가 막 국제 소송도 붙고 한 그런 회사예요. 별로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뭐 아사다 마오나 안도미키도 이렇게 매니지하고, 그 테니스 스타일 로저 페더러나 라파엘 나달, 저기 샤라포바, 조코비치 뭐 그런 선수들도 다 매니지하고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로서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그 골프 선수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있는데, 이제 최경주 선수, 그리고 양용훈 선수,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 한국 사람들 다 아시는 선수들을 매니지먼트 하면서 막 대회 운영하고 뭐 하여튼 뭐 이쪽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인 회사예요. 그래서 전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이런 대회들을 하게 됐죠. 뭐 LPGA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회들, 그리고 최경주 선수가 한 뭐 또 다른 골프 대회들 하다가 뭐 해외 출장도 많이 갔습니다. 골프로. 뭐 태국에 가서 또 저희 이제 글로벌 조직이다 보면요, 막 해외로 막 파견시켜요. 너 가는데 가서 한 2주 도와주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저기서 가서 또 노가다 좀 하다가 아는 척도 좀 하고 태국도 갔었고,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에비앙이라는 도시에서 에비앙 마스터즈라는 골프 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또 출장도 가보고, 하여튼 참 분에 안 맞는 복을 많이 누려서 이렇게 TV 출연도 했어요. 네, 이거는 되게 재밌으라고 넣은 거고요. 저는 이제 코오롱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코오롱을 옮기게 됐는데, 코오롱에서도 실은 골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골프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게 그나마 좀 도움이 돼서 인정받아서 지금도 한국 오픈이라는, 코오롱 한국 오픈이라는 대회를 매년 10월에 하는데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 얘기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포츠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즐기는 거다. 즐기는데 그거를 가지고 분명히 뭔가를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드리는 정도만 하면 저는 오늘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이 그 아마추어 팬들을 흥분시키는 것, 그것이 저의 또 사명이고, 저는 이거를 꼭 나중에 더 발전시켜서, 제가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그거거든요. 스포츠 마케팅으로 세계 정복 하는, 그게 제 목표입니다, 실은.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지금 35살인데요. 아직도 뭐 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열심히 경력도 쌓고 하다가 뭐 해외 진출도 많이 해보고 싶고, 나중에 TV에서 보시면 네. 아는 척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